오늘이 2월 20일인데 남부 지방의 난지형 마늘 모습입니다. 이거를 물하고 50배 희석을 해서 고자리 파리에 대한 살충제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잎집에 이런 비료가 여기 끼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능하면 잎집에 비료가 끼지 않게 주는 게 좀 조심해야 되고, 난지형 마늘은 추운 날씨에 생육을 잠시 멈췄다가 이제 날씨가 풀리는 2월 말쯤 되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생육 재생기이지요. 이때가 마늘이나 양파의 1차 추비 시기입니다. 작년에는 겨울 날씨가 포근해서 웃자람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좀 추웠습니다.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날들이 좀 있었고, 어제 그제도 영하 7도까지 내려갔었고, 그러면 부직포로 보온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뒀었는데 안 죽고 살아있네요. 이제는 추운 날은 없는 듯하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마늘이나 양파에 추비도 해주고 하면 본격적으로 잘 자랄 겁니다. 마늘 생육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랫잎들이 좀 마른 게 있죠. 아랫잎들이 좀 마른 게 있는데, 이런 마른 게 있는 것들은 끝이 좀 마르고 어쩔 수 없죠. 겨울에 질소나 칼리는 이동이 좋은 비료라서 이 위쪽으로 새잎이 나오는 위쪽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래쪽부터 질소가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잎을 이렇게 말라지게 되는데, 이런 잎을 희생을 해서 겨울을 버텨냈습니다. 겨울 추위로 뿌리로부터 영양 공급을 잘 못 받아서 그렇지요. 요 잎끝이 보라색인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끝이 노랗거나 보라색인 경우는 이 물음병의 초기이거나 냉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뿌리가 건강하다면은 물음병은 아니고 겨울철 저온으로 인해서 냉해일 가능성이 많죠. 또 인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인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잎이 또 이렇게 보라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인산 석회를 물에 녹여서 한번 뿌려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울 때 줘봤자 먹지도 못하니 이제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날씨가 풀리는 남부 지방의 경우는 2월 말쯤이 보통 생육 재생기로 봅니다. 이때 질소와 칼리 비료 위주로 1차 추비를 해주는 이유지요. 이런 NK 비료를 줘도 됩니다. NK 비료는 질소와 칼리 비료고 인이 빠진 비료죠. 12 기준은 포대에 있는 12량을 따르면 되거든요. 10R당 300평에 12량이 마늘 양파 있습니다. 여기의 기준은 이게 한 번에 다 주라는 게 아니고 3번을 준다면 나누기 3 해가지고 주면 되고, 2번이면은 나누기 2를 해가 주면 되는 양이 되거든요. 이런 NK 비료, 복합 비료를 줘도 되겠습니다. 인산은 기비로 한 번만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인산이 빠졌죠. 인산은 기비로 한 번만 주면 되거든요. 인산은 이동하는 게 느려가지고 추비를 줘봤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산 비료는 안 줍니다. 그래서 질소와 칼리 비료만 주면 되거든요. 이런 비료를 주거나, 저는 요소하고 황산칼리 이 단일 비료를 줍니다. 1차 추비량은 300평 기준으로 요소 17kg, 황산칼리 13kg 정도로 혼합해서 뿌려주면 됩니다. 2차 추비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평당 얼마가 될까요? 요소는 56g, 황산칼리는 43g 정도입니다. 제가 왜 칼리 비료를, 황산칼리를 주냐면 마늘이나 양파의 고유의 맛을 좋게 하려면 황을 주면 좋습니다. 왜 황을 주면 맛이 좋아지느냐 하면은 맛을 좋게 하는 메티오닌, 시스틴, 시스테인 등의 아미노산은 황 성분이 있어야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칼리를 줄 때 황이 들어있는 황산칼리를 사용합니다. 다만 황은 흙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고요. 지금 추비는 오늘이 2월 20일이니까 1차 추비를
질소와 칼리 비료를 한번 주고 2차도 똑같은 양으로 해서 한 3월 중순쯤에 한번 해주고 3차는 황산칼리만 해가지고 한번 4월 초쯤에 한번 줄까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3번 정도 주게 되는데 이 비료는 초기에는 좀 질소질이 필요하죠. 생육 초기에는 질소질이 좀 필요하고 이제 생육 후기로 갈수록 마늘 쿠가 굵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칼리 비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소보다는 칼리만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4월 초쯤에는 황산 칼리만 줄까 생각입니다. 물론 생육 상태를 봐가면서 추비량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3번 정도 추비를 해줄 수도 있는데 3번 정도 해줄 경우에는 4월 초순에 한 번 더 주면 되겠네요. 난지형의 추비는 2번이든 3번이든 생육 상태에 따라서 4월 하순까지는 마치는 게 좋고요. 4월 하순쯤까지 추비를 해주게 되면 2차 생장을 해서 벌마늘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질소 비료를 늦게까지 주면 더 그렇고요. 잎에서 생성된 양분은 구가 비대할 때 마늘 쪽으로 이행되어 축적됨으로 마늘 구의 비대가 좋고 나쁨은 구가 비대하기 전까지 마늘 잎의 생장량이 좋고 나쁨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추비 시기에 맞춰 추비를 해주게 되지요. 추비를 줄 때에는 일기예보를 고려하여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 비 오기 바로 전에 뿌려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비료가 비닐 멀칭 위에 있으면 특히 질소 비료는 자기 고향인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물론 조금이겠지만은요. 그래서 비료를 주고 난 다음에는 흙으로 덮어줘야 하는데 비닐 멀칭 위라 어쩔 수 없네요.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비닐 멀칭 가운데다가 준다는 기분으로 흩어 뿌리면 되겠습니다. 비료를 줄 때 잎집에 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잎집에 비료가 끼어 있으면 인편은 없고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해서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스펀지 마늘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잎에 끼지 않게 줘야 합니다. 비료를 주다 보면 잎집에 낄 수가 있는데 비가 와버리면 바로 녹아서 땅속 줄기까지 가지를 않겠지요. 그렇지 않고 계속 여기에 비료가 끼어 있으면 이슬이 온다거나 하면 조금씩 녹아서 줄기를 타고 땅속까지 내려가겠지요. 그러면 줄기에 있는 액보다 비료의 농도가 아무래도 높을 테니 반대로 역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줄기에 있는 수분이 오히려 빼앗겨 버려서 마늘, 비늘 줄기들이 흐물흐물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확실히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배우겠습니다. 마늘은 뿌리가 굵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땅속에 있는 줄기가 굵어집니다. 감자는 땅속 줄기 끝에 있는 덩이 줄기이고 고구마는 뿌리가 굵어지는 거고요. 가을에 시마늘을 심어 놓으면 난지형은 발근과 함께 삭이 나와 겨울에 저온으로 생육이 정지할 때까지 4 내지 5매 잎이 나와 있고 초장이 20에서 40cm 정도에서 월동을 합니다. 봄에 온도가 상승하면서 다시 활발한 생장을 시작합니다. 은행 열매하고 잎하고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막 주스다가 그냥 물만 넣고 담가 놓은 겁니다. 여기는 부엽토도 좀 넣었고 그 다음에 텃밭에서 나오는 잔사들 액비를 담가 놨습니다. 배추도 넣었고 텃밭에서 나왔던 배추도 넣고 텃밭 잔사도 넣고 어떻게 보면 좀 짬뽕입니다. 고추잎도 넣고 여기 보면 막 있거든요. 부엽토도 넣고 미생물이 좀 배양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물하고 반반 섞어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은행잎도 있고 은행 열매도 엄청 들어갔거든요.
은행 냄새도 좀 나고 이러면은 고자리 파리가 알들이 좀 부화를 못하게 하고 땅속에 있는 충들이 있으면은 은행하고 열매를 추출한 액비가 살충 효과가 있을런지 액비도 주면서 뿌려줘 봅니다. 비 오기 전에 추비를 해야 되는데 뿌려준 추비가 어차피 물에 녹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뿌려줍니다.